주가가 하락한 또 다른 이유는 저가형 차량 모델 2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델 2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고,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통해 다음 해에 모델 2와 2.5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 이벤트를 통해서 사이버캡을 공개했고요. 또 로보벤이라는 20인승 버스까지 공개했지만 월가에서는 원하는 저가 차량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이벤트에서 나왔던 다른 것들은 못 봤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델2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벤트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애널리스트에 따라 기대하는 이야기가 다 달랐고, 다들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은 안 나왔다고 말하지만 이 공통적으로는 디테일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월가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대를 했던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 이벤트에서 어떤 부분에 실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테슬라의 이벤트의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다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테슬라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테슬라에 더 투자를 늘리거나 또는 보유하게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테슬라를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 테슬라의 이벤트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들을 이야기는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짐 크레이머는 예측이 반대로 맞추는 것도 유명하지만 그의 전직은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경력을 자랑하고 있고, 현재는 매드머니의 진행자로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또 팔아야 할지 그 방향을 지시하는 쇼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평가하고 있는 테슬라의 위 로봇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어젯밤 테슬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위로봇 이벤트를 열어 다가오는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이 8.8%나 하락한 것을 보면 이번 이벤트가 시장에서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이벤트에서 성공을 거둘 필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작년 중반 월가는 전기차 수요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기차 성장세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테슬라는 성장이 둔화되는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전기차 중 일부는 놀랍도록 훌륭하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은 올해 첫 두 분기 동안 감소했으며 세 번째 분기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4월에는 바닥을 쳤죠. $138로요.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비록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머스크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로보택시 이벤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머스크가 그 첫 번째 컨퍼런스 콜에서 이것을 인정했죠. 그 후 주간은 한동안 반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죠. 사실 3개월 만에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흥분했었죠. 그러나 테슬라가 7월에 또 다른 약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로보택시 이벤트가 10월로 연기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물론 한 달 안에 다시 바닥을 쳤고 이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위로봇 이벤트가 마침내 열렸을 때 시장은 그다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벤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각적으로는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세 가지 주요 하드웨어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택시 자체로, 머스크는 이를 사이버캡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이름이죠. 세련된 2인승 차량으로 갈매기 날개 형태의 문핸들이나 페달도 없습니다. 사이버캡의 가격은 $30,000 미만이며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이버캡을 타고 워너브라더스 부지를 돌아다니며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를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정한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밴 또는 버스 같은 새로운 차량이었는데 테슬라는 이를 로보밴이라고 부르며 화물 운송도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비전을 비전답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어떨까요? 테슬라에게 큰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율주행의 전환은 계획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표자 중 한 명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도 이번 발표를 보고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 그의 반응 노트를 읽었는데 오늘 하루가 이 사람에게도 기나하러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실망스러운 부족한 세부 정보였습니다. 문제는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지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패닉에 빠지죠. 내년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버전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오스틴에서도 사용 중이고 애틀랜타는 웨이모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보택시의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걸 들어봐야 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이버캡은 자율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아마도 제가 시간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2026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7년 이전이라고 예상해 봅시다. 당연히 이는 많은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봇에 대한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가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연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부지에서 폐쇄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루프를 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기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율주행 이벤트는 실패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는 4월에 바닥을 쳤다고 말하고 있고 이때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38달러까지 하락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해진 일론 머스크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을 시전했고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의 발표를 감추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바로 로보택시 이벤트라고 말하며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말하는 바는 바로 월가에서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와 또 테슬라에 대한 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조작된 이벤트라는 것이 월가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여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를 감추기 위한 용도였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테슬라에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사기극이었다라는 것이 짐 크레이머와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공개했던 사이버캡, 이 차량을 이용해서 앞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할 거다라는 말이 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여준 로보밴 같은 차량은 가치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 새로운 차가 좀 나오고 이러니 볼거리는 있었지만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것 이외에는 볼 게 없었다라 말하며 단 한 개도 놀라울 것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생산이 2026년 또는 늦어질 경우 2027년 이전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차량이 정확하게 언제 출시될지도 모르고 이벤트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애플처럼 당장 오늘부터 애플 스토어에 가면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는 것 같으며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가 아니라 로봇에 대한 시간표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로봇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눈속임일 뿐 중요한 이벤트로 볼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테슬라가 위 로봇 이벤트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를 한다고 말했고 약속했었던 날짜에 정확하게 로보택시에 사용될 차량까지 공개했지만
이 월가에서는 지금 원한 건 로보택시가 아니라 로봇이었다라고 말하며 로보택시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고 로봇에 대한 디테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로봇에 대한 정말 많은 디테일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2022년 AI 데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로봇에 대한 많은 디테일을 말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던 로봇을 선공개했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걷지도 못하는 로봇을 들고 왔다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불과 2년 만에 대화도 하고 맥주도 따르는 로봇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엔 출시 시기가 없어서 또 낙제라고 말합니다. 자, 월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AI 데이 때 3시간 반 동안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주가는 하락했고요. 그 당시 월가는 비주얼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는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주얼을 중점으로 제공을 했더니 이제는 또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고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생산 시기까지 발표했지만 당장 내일 판매하는 게 아니라면 주가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가치가 없는 이벤트라고 평가합니다. 자, 재미있게도 이런 월가의 시선이 놀라운 것은 다른 회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에서는 엔비디아 이벤트에 다양한 로봇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이 놀랍게도 이 로봇은 실물이 아니며 뒤에 있는 스크린을 이용해서 마치 이곳에 로봇이 서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여준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 많은 로봇 중에 실제로 공개됐던 로봇은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로봇이고요. 무대에 걸어 나오기도 했지만 사람과 대화할 수는 없었으며 이 로봇 자체에 손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쓰일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로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의 평가는 손 안 대고 돈 버는 젠슨 황이라며 칭송하는 기사가 주룰이었고요. AI 차세대 물결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원하는 엔비디아라며 엄청난 기사들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 당시 누구도 로봇의 시간표를 묻지도 않았고 당장 내일부터 판매되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아서 이런 상반된 평가에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댄 아이브스의 테슬라 이벤트 분석을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오늘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이벤트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며 하락했고 여러 애널리스트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이벤트가 미래와 차세대 교통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야 말합니다. 댄 아이브스를 모셨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석하셨고 이 행사 후 테슬라에 대해 더 긍정적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이에 관한 겁니다. 물론 세부 사항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과 앞으로 24개월 내에 예상되는 내용을 보면 로보틱스에서 옵티머스가 아직 테슬라 이야기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테슬라 모델에 무인 FSD를 도입하는 것이며 최소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내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 다음 분기에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의 이야기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에서 본 것은 가능성이지 현재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 거리에서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반론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마일당 요금을 보면 중요한 것은 50센트 이하로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머스크는 마일당 20센트 세금 포함해 30센트를 언급했습니다. 두 명이 탈 수 있는 사이버캡을 보면서 앞으로 4년 안에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테슬라의 전체 수익의 10%, 15%, 심지어 2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라이드 쉐어링 시장에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점유율과 15억 마일의 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라이드 쉐어링 시장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점유율, 그리고 15억 마일 주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지 못했고 JP모건은 오늘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이벤트를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 주가가 큰 상승 이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벤트를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런 행사를 열고 프로토타입 제품을 공개했기 때문인가요? 전 단순한 프로토타입 제품이 아닌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문에서 명확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이버캡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주가가 하락한 또 다른 이유는 저가형 차량 모델 2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델 2가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고, 이는 2025년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안정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강력한 분기를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통해 다음 해에 모델 2와 2.5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2에서 3년 동안 사이버캡, 옵티머스, AI 스토리를 보면 저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세부적인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주 평가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어젯밤 이벤트에서 얻은 정보에 만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Some level of identifiable fundamentals. Are you telling me that you came away from that event last night satisfied with the details that you got? 단 곳의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Your colleague 애덤 조나스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세부 사항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Adam Jonas. That's it? Disappointing lack of detail. 토니 사카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세부 사항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웰스 파고 역시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얻은 세부 사항에 정말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에서 원하는 만큼 세부 사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이버캡을 시승해보고 생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제품이 아닌 2026년에 생산이 시작될 현실적인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점점 더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침투가 증가하면 테슬라의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언제쯤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언제쯤 의심의 여지 없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될까요? 언제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저가형 차량 출시와 생산 계획, 사이버캡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2025년까지의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캡 및 전체 자율주행 측면에서 생산이 어떻게 진행될지, 2025년까지의 출시 일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조 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원가 절감이 중요한데 테슬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의 수익 예상을 50% 저평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6달 후에도 테슬라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현재처럼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출시하게 될 앞으로의 2년을 예상하는 발표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테슬라 이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행사장에서 보여준 로봇이 월가에서 누구도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로봇의 가치가 인정받았을 때 큰 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이버캡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전체 수익 중 20%가 바로 이 사이버캡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이 사이버캡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컨셉 정도일 뿐이지 양산을 못할 거다라는 추측이 들어가 있고 댄 아이브스는 이 제품은 컨셉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행사에서 사용된 사이버캡이 20대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20대 모두 무인 FSD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출시해서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며
20대나 만든 것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전 벤츠에서는 벤츠 EQS의 모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컨셉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이 컨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컨셉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벤츠의 신개념 전기차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요. 이 실제로 출시된 차는 컨셉 또는 프로토타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차를 출시하게 되었고, 테슬라 말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큰 간격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회사들이 상당히 다른 제품을 내놓는 것을 두고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벌써 20대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실제 출시되는 차 역시 똑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가 사이버캡만 보여주고 모델 2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오즈본 이펙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나올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생산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너무 홍보해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구매를 늦추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10일 이벤트 이후에도 모델 3 또 모델 Y를 계속해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에 대한 대량 생산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버리게 된다면 이 소비자들은 모델 2가 나올 수도 있는 그 시간까지 구매를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오즈본 이펙트에 걸리게 되는 테슬라는 정말 파산이라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모델 2를 공개했다면 바로 다음 분기부터 판매가 떨어질 것은 당연하고요. 10월 10일 이벤트 이후 큰 폭의 주가 하락은 멈추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4분기부터 테슬라가 안 팔린다라는 월가의 비난을 들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월가에서 원하는 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월가의 요구를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테슬라가 준비되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대로 중심을 잡아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늦을지언정 결국 약속을 지키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사이버캡은 결국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가 보여주려 했던 10월 10일 이벤트는 결국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할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핸들도 페달도 없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FSD가 완성되면 바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보고 테슬라 FSD에 관심이 생긴 소비자들의 FSD의 추가 구매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이야기와 그 마진도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말하지 않았던 모델 2까지 혹시 출시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댄아이브스는 테슬라가 모델 2를 결국은 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핸들과 페달이 없이 모든 것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량은 사이버 캡으로 부르게 되고, 핸들과 페달이 있는 모델은 모델 2로 부르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현재 사이버 트럭의 핸들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사용해 물리적인 연결이 전혀 없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이버 캡의 입력을 위한 핸들과 페달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모델 2는 댄아이브스의 예상대로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